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주차 부산행의 조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11월 3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번주 10월 28일이었죠. 10월 28일 금요일 3경주 상당히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보렐리 기수가 기승을 했던 영광의 헌터. 자, 당시에 단승식 1.8배 팔렸단 말이었어요. 그런데 12마리 중에 12차 꼴찌를 놨었죠. 보렐리 기수가 이해할 수 없는 기승수를 좀 보여주면서 좀 상당히 이슈가 좀 됐던 경주인데, 당시에 이제 상황은 이랬었습니다. 보렐리 기수 증언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모래를 맞고 머리를 드는 말을 처음 타봤다.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말을 추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라스트에는 왜 추진도 안 하고 말을 잡고 있었냐, 그런 질문에는 자기도 이제 정신이 나갔었는지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그날 그 경주를 한국 기수가 그런 식으로 탔으면 경마장에 아마 불이 났을 겁니다. 불이 났을 거고 재결실에서도 바로 그날 면허 취소를 아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기수니까 지금 현재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면허 정지 1개월 1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실수했습니다. 1년을 지금 했는데, 그게 1년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그 1년이라는 거는 유효합니다. 한국에서 그거를 먹었어도 자기 고국으로 가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도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몫이 박혀 있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재결위원들이 많이 봐준 거예요. 외국 만약에 자기 고국에서 자기가 인기마피를 단순히 1.8배짜리를 그렇게 탔으면 아마 한 5년은 먹었을 겁니다.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5년은 먹었을 건데, 특별하게 보안팀에서 조사한 결과 특별한 승부조작은 안 보인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비공식 발표죠. 안쪽에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외국인 기수들도 좀 솔직히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수들만 욕을 먹을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추려서 좀 제재를 확실하게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슈는 그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11월 3주차 부산에서는 경남 도민일보배 암말들의 퀸즈투어 마지막 경주죠. 2000m 일요일 5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 대상 경주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 많은 마필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외산 마필들은 아직까지는 부산보다 서울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번에는 좀 많은 마필들이 내려왔는데, 자, 홈그라운드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주 퀸즈투어의 마지막 관문 2000m 암말들의 경주, 어떤 마필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지금 오전에 3경주와 그리고 7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3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번주에 이어서 조찬훈이 좀 좋은 마법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8일 부산행 조찬훈은 3경주와 7경주, 자, 준메인과 메인 준비를 해놨다 말씀을 드리겠고, 1경주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마리 풀게이트, 그런데 인기마필의 접전 경주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역시 11번 투투랩터죠. 11번 투투랩터라는 마필이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이고, 그리고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건데, 발걸음상의 직전 경주 데뷔 전에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었는데, 좀 발주기를 나오면서 발주대를 출발과 동시에 양쪽에서,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샌드위치가 됐다 그러죠. 안쪽 말은 외곽으로,
외곽말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투트랙터의 길을 막아버리면서 투트랙터가 좋은 발걸음을 못 보여주었고, 자, 그 다음 경주에서는 역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이 빠른 마필이 3번 영웅제왕이라는 마필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 11번 게이트라고 해도, 단거리 1000m라고 해도 이 11번 투트랙터가 자연스럽게 외곽 선입전개를 힘을 안 쓰면서 갈 수 있다. 힘 안 쓰면서 선입전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발걸음 유지할 수 있죠. 11번 투트랙터는 그런 이유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한 마리가 딱 돋보이는 게 있습니다. 6번 프라이즈 킹. 서울에서 내려온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지금 주행검사와 데뷔전을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할 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데뷔전을 12번 외곽 게이트, 말이 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안쪽의 마필들을 보고 놀라서 외측으로 사행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망아지들, 좀 겁이 많은 망아지들이 전형적으로 외곽권을 받았을 때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죠. 자, 그러한 이유로 라스트에 좀 좋은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올라오는 발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승을 들어왔던 이 벙글벙글하고 라스트 끝걸음은 거의 같은 탄력으로 올라왔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벙글벙글보다 더 좋은 탄력으로 올라왔었다라고 좀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 자, 뭐 설동복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했었어도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좀 재밌게 보는데, 뭐 김대수 쪽 회사가 이혁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네요. 자, 이혁 기수 서울에서 모처럼 내려온 것 같은데 시작하는 1경주부터 뭐 차비는 충분히 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프라이즈 킹의 발걸음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경주이고, 말씀드렸듯이 안쪽에서 지금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 영웅제왕, 뭐 다시 주행검사를 하면서 모래는 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역시 선행 가기 때문에 모래 맞을 필요는 없지요. 3번 영웅제왕이 좀 좋아진 발걸음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굳이 한 마리만 더 좀 보자고 그러면 이 7번 문화대로라는 마필인데, 자, 이정표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18주 마방, 즉 김호수 기수가 주행검사를 더불어서 지금 데뷔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주행검사 때 발걸음이 좀 남아 있었어요. 여유를 가지고 주행검사를 치러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데뷔전에서 물론 뭐 11번 투트랙터라든지 6번 프라이즈 킹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7번 문화대로의 발걸음도 만만치는 않다. 자, 뭐 안쪽에 있는 3번 영웅제왕 단독 선행으로 좀 기회를 노려볼 거고, 외곽의 투트랙터가 외곽 선입전개로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발걸음 여유가 많았었던 6번 프라이즈 킹과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7번 문화대로까지, 뭐 이 4마리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1경주인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6번 프라이즈 킹 발걸음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12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마필들의 발걸음이 12마리가 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1번 골든 트로피, 그 다음에 11번 우주정벌이라는 마필이 서승훈 기수와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현장에서는 관심을 좀 많이 받아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12번 우주정벌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발걸음은 좀 있어요. 일단은 주행검사 때도 발걸음을 좀 기본적으로 발걸음이 있다는 사이즈를 좀 보여준 마필인데, 정말 운이 없게도 데뷔전도 12번 외곽 게이트, 그 다음에 그 다음 경주, 전 경주죠, 11번 외곽 게이트로 출발을 하면서 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일어서지 못했던 좀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자, 연거푸 4착을 2번을 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12번 외곽 게이트, 야, 이거 뭐 이렇게 할래도 좀 상당히 힘든데 좀 얘가 발주 운이 좀 없네요. 발주 번호 운이. 자, 우주정벌. 하지만은 뭐 안쪽에 이미 지금 다른 마필들도 발걸음이 비슷해요. 우주정벌이라는 마필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리만 잘 잡고 기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직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뭐 받치는 정도는 각오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11번 골든 트로피는 직전 경주 1200
300m를 경험을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발걸음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편성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고 그리고 끝걸음도 그렇게 많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번 골든 트로피. 자, 뭐 게이트는 외곽으로 좀 밀렸습니다만은 이미 1200을 경험을 했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다. 11번 골든 트로피는 좀 꼭 봐야 되는 마필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는 솔직히 가장 세 보이는 말은, 가장 발걸음이 좋아 보이는 말은 이 4번 BK 마스터입니다.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는 조금 덜 팔릴 수 있는 다른 인기마들보다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그러한 배당판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필의 발걸음만 놓고 보자면 이 4번 BK 마스터가 여기에서는 우승하고 남을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만약에 서승원 기수가 이 말을 타고 있으면은 강축으로 팔리겠죠. 그런데 문중원 기수라서 조금은 좀 잘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자체의 능력으로 보고 이 4번 BK 마스터가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1000m 데뷔전을 뛰었습니다만은 1200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발걸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중원 기수가 기승술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만 이 마필의 능력 그리고 전개 상의 이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4번 BK 마스터를 저는 좀 강하게 이번 경주 좀 생각을 하고 싶은 말이고 뭐 7번 모림바람새도 지금 연습 주행을 하고 왔을 때 발걸음은 좋지만 1000m하고 1200에서는 발걸음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마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주행 검사 때도 1000m는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200m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별거 없더라. 1000m하고 1200의 발걸음 차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마필이고 자 8번 조이풀 스토리 같은 경우는 끝걸음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연거푸 세 번째 기승이죠. 이미 마필의 성격은 확실하게 파악을 했을 것 같고 자 1000m를 뛰는 모습으로 봤을 때 1200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 정도 4마리 정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다 비슷비슷하더라도 전개상의 이점이나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마필들. 자 저는 이 4번 BK 마스터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자 외곽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아줄 11번 골든 트로피. 자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 11번 골든 트로피. 뭐 4번, 8번, 11, 12번 정도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1, 2, 3경주가 전부 다 12마리 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3경주는 조천은 좀 빠르게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야간 경마가 아니라서 3경주가 지금 12시 50분 발주예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3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이번 경주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보다 지금 숨겨져 있는 복병마필의 발걸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그 복병마필을 축으로 제가 인기 마필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는 6번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11번 해성스타 이 두 마필이 현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끌어준 마필들입니다. 뭐 발걸음 괜찮아요. 6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서승원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왠지 이제 직전 경주 편성은 정말 최약체 편성이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해요. 직전과 별다르게 특별한 점은 없다. 그래서 6번 드림스타트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 해성스타 같은 경우는 역시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하면서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지만 뭐 흐름 자체가 빠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11번 외곽 게이트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직전에 9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뭐 직전 경주는 솔직히 좀 운은 좋았습니다. 1과 4번의 살마심 이기면서 그때 당시 이제 최현경 기수가 드림에이스를 기승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왜 운이 좋았다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 3착을 들어왔던 드림에이스를 최원경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직전같이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제가 바로 승부 경주에서 충마로 때렸겠죠. 최원경 기수가 너무 워낙 못탔기 때문에 이 해성스타가 이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발걸음은 직전보다 좀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두 마필 이제 현장에서 또 다른 마필들까지 팔려주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꼭 봐야 될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 이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직전과 다르게 이 발걸음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 녀석이 무조건 충마로 인정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병 마필 충마로 추도 의심하지 않는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놓고 제가 인기마들을 공략하면서 중배당 정도에서 한번 제대로 한 방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사경주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 이제 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3경주도 정말 부진마필들의 발걸음 제가 중매인을 잡았습니다만은 자, 사경주 역시 똑같아요.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직전 경주 이 서승훈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 직전 경주는 파울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남방전설. 자, 12조 조은배족에서 마필인데 뭐 이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 3착을 지금 뭐 3착, 4착을 연거푸 두르고 왔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조교시킬 때 발걸음을 보면 별로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상황은 아닌데 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얘를 빼고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승원 기수의 기승이라 그러면 여기에선 충분히 선입전개 9번 최애각 게이트긴 하지만 선입전개로 끝까지 발걸음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마필 자, 9번 남방전설을 이번 경주에서는 뭐 다시 한번 인정을 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정말 어떤 마필을 골라야 될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편성이에요. 그런 만큼 정말 도찐개찐의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감량 이점과 이 거리 적응력으로 보자면 이 8번 캐피런이라는 마필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이 캐피런이라는 마필은 좀 라스트에 좀 강하게 좀 몰아줘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조교 때 상태도 그렇게 썩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력으로 좀 때리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겠나. 이 정도현 기수가 아직까지는 좀 라스트 말머리가 좀 약한 기수기 때문에 이 캐피런을 기수가 끌고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안쪽에 1번 위닝원이라는 마필은 선천적으로 좀 머리가 높아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발걸음이 좋은 마필도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마필. 직전에도 송경현 기수가 선행 가면서 무뎌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어쩔 수 없이 노려봐야 된다. 뭐 편성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될 마필이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칼을 가른 마필이 있습니다. 자, 6번 소나틸드 하무선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시키면서 정말 오랜만에 좀 칼을 좀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제가 이경주, 일요일 이경주의 함선 조교사 김명신 기수 조합의 아리까리를 제가 축을 놓고 한번 붙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조교 때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거리 적응력이죠. 지금 1000m만 데뷔전 한번 딱 뛰어보고 1300에 도전하고 있는데 함선 조교사가 준비는 정말 잘 해놨다. 김명신 기수 잘만 타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필의 상태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명신 기수가 좀 잘 타면 될 것 같고 저 안쪽에 있는 3번 와일드캅 정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부지리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력으로 입상은 좀 힘든 마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경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9번 남방전설 인정에 안쪽에 1번 위닝홀, 6번 소나틸드, 8번 캐피런 이 세 마리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아마 6번은 모르겠습니다만 1번과 8번은 인기마로 필로 좀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다시 1000m 경주인데 10마리 마필이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래도 5등급 한 단계가 올라왔다고 좀 괜찮은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3, 4경주는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이 좀 많았던 편성이었고 자, 이번 5경주 편성에서는 당연히 승급전을 치르는 7번 얼음공주가 많이 팔려주겠죠.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분명히 김호수 기수한테 좀 전달을 좀 했었어요. 주행검사 보니까 정말 좋은 마필 오랜만에 탄 것 같은데 저 뺏기지 말고 잘 만들어서 내년에 오크스에 좀 한번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욕심이 좀 과했었나 봅니다. 김호수 기수가 데뷔 전에 최경주 기사가 믿고 태워줬는데 정말 뭐 그렇게 말을 타면은 못 들어오죠. 말 숨을 좀 돌려줘야 되고 좋은 말이었었는데 기스 실수로 거의 바닥을 치고 다음 경주 바로 김영건 기수 타니까 대차로 오잖아요. 말에 발걸음이 있는 마필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유현명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안쪽에 있는 3번 레이첼이라는 마필도 스타트가 빨라요. 하지만 6번 어른공주가 강하게 밀어서 푸시를 하면서 다시 선행을 치고 나갈 것이고, 선행을 간다고 하면은 1000m에서는 당연히 직전보다 더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마필. 자, 7번 어른공주인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 어른공주와 3번 레이첼, 거기다가 8번 캐도여걸, 이 세 마필이 이제 앞선 전개를 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 어른공주는 인정을 합니다. 한데 이 인기 마필들이 분명히 선입 전개를 해줄 거거든요. 따라가면서 어른공주의 발걸음을 좀 따라갈 건데, 자, 그러면 어른공주의 그 빠른 스피드를 따라가면 과연 그 인기 마필들 선입권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 마필들이 라스트에 자기 걸음을 내줄 수가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경주가 왠지 좀 빵 터지는 경주가 나오거든요. 왜? 자, 어른공주의 페이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선입권 마필들이 자기 상대 마필이니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정거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공주의 이 스파트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버페이스가 자기도 모르게 오버페이스가 되는 거죠. 따라가면서. 그러면 이 선입권에 있던 인기 3, 4위권 마필들의 발걸음이 라스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을 타면서 초기에, 기수 초기에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는데,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라스트에 나오냐? 라스트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게 그냥 제일 뒤에 있던 애가 스무스하게 올라오면서 이 어른공주와 함께 뭐 인기권 꼴찌에 있는 마필들이 들어오는 경주 편성, 이런 경주 편성이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한 이유로 봤을 때 제가 보는 복병 마필 한 마리는 안쪽에 있는 1번 감성폭발이라는 마필이에요. 역시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네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역에서 이런 편성에서 1번 감성폭발을 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조기수한테 승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한번 때려볼 테니까 뭐 복승식이 됐든 삼복승식이 됐든 내 거를 한번 믿어줘라 라고 좀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편성에 한번 충분히 대시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스타트가 나쁘진 않아요. 감성폭발이라는 마필도 뭐 워낙 제일 뒤에 따라가면서 1300m에서는 계속 지금 발걸음을 안 보여줬었지만은 이제 1000m입니다. 중간에 아마 7월인가 언제 여름철에 비 오는 날에 제 기억에 이쿠야스 기수가 이거를 한번 1000m에 탄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지금 1000m를 처음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자, 안쪽 최적 전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나와서 자기 자리만 지키고 가만히 있다가 라스트에 다른 말들이 앞에서 허우적댈 때 한 걸음만 딱 써주면 승부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폭탄 배당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 감성폭발. 문중원 기수가 좀 자신을 갖고 잘 탔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폭탄 배당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레이첼이나 뭐 4번 새로운 나, 그리고 8번 캐도여걸, 분명히 7번 어른공주를 따라가면서 전개를 선입전개 해줄 거고, 현장에서도 배당판에 인기를 모아줄 마필들입니다. 특히나 뭐 4번 새로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은경 기수에서 김영근 기수로 바뀌었어요.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더 승급전에서도 플러스 3kg가 될 수 있는 만큼 뭐 이렇게 부담 중요하게 올라온 마필인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3번 레이첼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 그나마 좀 발걸음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은 어른공주 때문에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레이첼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의외로 그냥 8번 쾌도여걸이라는 마필이 외곽 선입전개하면서 좋은 걸음을 뽑아낼 수도 있고, 기본적인 발걸음은 4번 새로운 나가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어른공주, 폭탄 배당은 안쪽에 1번 감성폭발, 뭐 새로운 나, 쾌도여걸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의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혼합 4등급 1000m 2세마 경주. 좀 상당히 오랜만에 접해보는 경주인데, 12마리의 마필들. 근데 좋은 말이 상당히 많아요. 주행검사 때 계속 제가 별을 쳐놨던 마필들이 여기에 5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은 별들의 전쟁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경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스타트는 역시 5번 샌디에고 말이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때 보여준 대로 스타트는 중속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5번 샌디에고가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은 한 바퀴를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전력이에요. 지금 5번 샌디에고 지금 20조 최기용 조교사와 이경희 마주가 작년부터 좀 좋은 호흡을 좀 보여주면서 이경희 마주도 말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마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마주 중에 한 분인데, 자, 샌디에고 마린 발걸음 좋습니다. 선행 가면은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이 외곽에 있는 12번 대왕봉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12번 대왕봉도 스타트가 빠르지 않거든요. 빠른데 문제는 마필이 제어가 안 돼요. 기수의 말이 듣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냥 쑥 뛰다가 라스트에 그냥 시동 꺼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이 대왕봉이라는 마필 때문에 이 샌디에고 마린이 더 좀 불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샌디에고 마린이 선행을 가더라도 이 대왕봉이 가서 대왕봉이 쫓아가면서 넘어갈지 아니면 막 옆에서 비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왕봉은 유승원 기수가 기승을 해도 아마 잡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주행검사나 조교 때 말을 상태를 봐서는 이 마필이 제어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고 마린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좋다고 느꼈던 마필이 이 10번 정상코리아예요.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8월에 주행검사를 했습니다. 딱 주행검사 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별표를 쳤지요. 발걸음이 워낙 좋다, 여유가 있다라고 느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자, 원래는 이 좀 좌측 앞발이 약간 좀 부종이라고 부어 있었는데, 여름철, 그때 당시가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좀 관리가 소홀했었나 봐요. 이제 봉화지겸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봉화지겸이라는 거는 이제 감염이죠, 감염.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다리가 무같이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병을 봉화지겸이라고 하는데, 그 붓기가 살짝 있었을 때 감염이 생기면 바로 봉화지겸으로 연결이 됩니다. 군인들도 행군하다 보면 봉화지겸이 생기긴 하죠. 상당히 좀 무서운 병이에요. 많이 아파요. 자, 그런 병으로 인해서 3개월을 쉬다가 지금 이제 나왔어요. 3개월 쉬고 이제 나온 건데, 발걸음은 좋습니다. 3개월 어차피 데뷔전이니까 3개월을 쉬었든 뭘 했든 6개월을 쉬었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훈련 때 조기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담양환호. 이거 제가 평일 분석글에 좀 제대로 써놨던 마필인데 번호까지 좋게 잘 받았네요. 이미 이 담양환호라는 마필은 다른 마필들과 틀리게 이 10번 정상 코리아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주행검사할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요즘에 이 인기 마필들이 갑자기 모래를 맞고 뒤로 처지면서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끔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주행검사 때 모래를 좀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을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데뷔전부터 바로 이제 좋은 승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자, 담양환호는 주행검사 때 이미 김영근 기수가 모래 적응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안쪽 1번 게이트긴 하지만 스타트가 느리진 않아요. 다른 마필들이 빨리 치고 나가면 자기 자리 지키면서 라스트에 끝걸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담양환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구조 마방에서도 데뷔전을 상당히 좀 공들이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 최원호마, 원래 서울에는 주식회사 BMC로 좀 이렇게 법인마주로 되어 있죠. 부산에는 지금 최원호마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구조 양기선 조교사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면서 데뷔전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담양환호가 마필의 상태도 그렇고 전개적인 이점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마필. 자, 말씀드렸듯이 10번 정상코리아는 말이 좋습니다. 3개월 휴양은 있었지만은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앞선에서 뛰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마필은 5번 샌디에고 마린. 이거 좀 좋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제가 평일 분석글에는 11번 영광의 승리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게이트가 워낙 외곽으로 좀 밀리고 선천 쪽으로 약간 좀 거리가 높은 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기는 자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만약에 인기 마필들이 전개가 꼬여서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영광의 승리가 데뷔전을 준비를 하면서 주행 훈련 때 보여주는 탄력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담양언어를 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번, 10번, 11번 정도에서 자 이번 경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죠. 앞서 3경주 준메인 승부처, 7경주 메인 승부처인데 자 뭐 3시 5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최저 배당이 7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상당한 혼전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경주인데 자, 최저 배당 자체도 높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는 왜 메인으로 했냐면 평일부터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체크를 딱 해놓은 말이 있었어요. 조기 상태가 워낙 좋아서 야 얘는 무조건 뭐 어지간한 편승에 걸리면 축으로 놓고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왜? 워낙 이 발걸음이 비슷한 애들이 있는 편성에 좋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기도에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기본 배당도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발걸음 여기서 제일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0배 이상의 준배당은 나올 것 같고 파트너만 잘 고른다고 하면은 뭐 좀 고배당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고배당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아마 10배에서 뭐 많이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은 한 20배 초반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평일부터 노리던 마필이 출전한 경주다. 그래서 그 녀석을 놓고 좀 메인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3시 50분에 출발하는 7경주 조천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자, 이제는 바로 장거리 경주로 올라왔습니다. 1800m. 장거리죠. 자, 혼합 3등급 1800m. 하위군 장거리 경주는 좀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편성입니다. 자, 12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배당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좀 인기마 접전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있어요. 3번 에이스시나 4번 우아 거기에 8번 다섯매 직전 경주 나란히 같이 뛰었었죠. 2착, 3착 그리고 뭐 착수는 조금 제외가 됐었는데 자 뭐 에이스 신화, 우아 직전에 2착과 3착을 들어왔습니다. 이천 기수가 우아를 기승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 줬으면 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다. 자, 이번 경주는 이천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담 중량은 좀 2kg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보다 전개도 잘 나오고 모든 면에서 좋아요. 발걸음도 좋고 기술도 변경이 되었고 하지만 이제 부담 중량 2kg 올라간 거는 자 55.5 괜찮죠? 2kg에 올라서 뭐 58이나 57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55.5는 모든 말들이 기본적으로 좀 닿는 중량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안쪽에 있는 3번 에이스 신화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토마스 조교사 제가 부산행 방송을 원래는 이제 3월 봄부터 부산 이야기라고 해서 갈매기 위원과 같이 방송을 찍었었는데 자 뭐 토마스 조교사가 봄철하고 여름까지만 해도 이 조교를 자기 고집대로 시키면서 말들을 뛸 수 있는 말들을 못 뛰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도 이제 느낀 건지 아니면 뭐 관리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서부터 조교 패턴의 변화를 보이면서 요즘에는 뛸 수 있는 말들은 제대로 좀 잘 뛰게 만드는 그러한 마방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8조 토마스 마방이 상당히 좀 상승세가 무서워요. 잘 뛰고 있습니다. 마필들이. 그만큼 조교 때 조교 패턴의 변화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 이때까지의 조교와 지금 9월이 넘어가면서부터의 조교 패턴의 변화는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된 모습이거든요. 자, 이스시나도 그런 이유에서 조교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잘 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이다. 자, 유현명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선행 가는 에이스 신화는 직전보다 좀 더 나올 발걸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자, 역시 현장에서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4번 우아, 이천 기수에서 서승원 기수로 기수 변경, 그리고 에이스 신화가 선행이면 바로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구도, 지금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3번, 4번에 능력을 먼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뭐 더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5번 골드블루가 아닌가 싶어요. 자, 직전 경주 편성이 뭐 그렇게 만만한 편성은 아니었다. 물론 팡팡히어로가 생각 외로 좀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편성이 좀 맞아 주었고, 자, 기본적인 발걸음은 있는 마필입니다. 골드블루. 자, 이번 경주 역시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좀 상당히 좀 후미권이 아쉬웠다. 이미 1900m까지 경험을 하고 1900m에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골드블루 다시 이번 경주 편성에서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다른 마필들, 국내산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좀 힘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8번 5매 지금 꾸준하게 계속 뛰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더 나올 발걸음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가 최선인 것 같은데,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그 정도 발걸음이면 여기서는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죠. 자, 3번 에이스 신화와 4번 우아, 현장에서 최저 배당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골드블루와 한 마리만 더 보자고 그러면 뭐 8번 5매까지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9경주 역시 조금의 혼전도는 좀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9경주는 뭐 앞에 가면 좀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 앞에 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스타트 타임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안쪽에 포지션들을 좀 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자, 이번 경주 국내산 마필 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안쪽에 2번 승전필사, 8번 마스터키, 그 다음에 10번 대보름달, 12번 상승물결. 10번 대보름달 같은 경우는 조교 때 발걸음은 워낙 좋아졌어요. 원래 11조에 있을 때 다리가 좀 부실해서, 다리가 좀 안 좋아서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시키지 못했던 마필인데, 훈련만 제대로 되고 1000m에 출전하면 1000m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00m가 아니고 1200이라서 얘가 1000m하고 1200은 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발걸음은 워낙 좋고 마음에 들지만은 1200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힘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자, 안쪽에 있는 4번 바람의 흔적이라는 마필은 분명 주행검사 때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래를 맞으면서 발걸음이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분명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전력이에요. 여기 1200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선행의 안쪽에 있는 2번 승전필사, 그리고 8번 마스터키,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가 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4번 바람의 흔적, 안쪽에 3번 벤헤이페이죠. 벤헤이페이를 이 세 마리를 상대하면서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것 같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 3번 벤헤이페이가 주행검사 때 뭐 나란히 삼두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끝까지 발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자, 모래의 적응력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뒤로 처지면서 또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안쪽 번호이고 뭐 2번, 4번, 8번에 붙여서 같이 어울리면서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저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가장 안정적인 전개는 이 3번 벤헤이페이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말씀을 드렸던 4번 바람의 함정은 모래를 안 맞고 앞선 전개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불지 아니면 북봉 마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심은 좀 꼭 가져야 될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 골든퀸이죠. 자, 골든퀸 마필은 이미 1200m에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자, 유광희 기수가 3착을 앞고 김동현 기수도 계속 기승을 했었던 마필. 자, 이번 경주는 다시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따라가는 전개로 라스트에 한 발 제대로 쓸 수 있으면 6번 유광희 기수가
골든퀸이 충분히 라스트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좀 잡아낼 수도 있다. 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줄 수 있는 마필. 솔직히 뭐 직전에 보렐리 기수는 정말 좀 전개를 잘 못했죠. 말을 좀 잘 못 탔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 유강의 기수가 더 잘 탈 수 있는 마필이다. 6번 골든퀸은 꼭 관심권에 가져야 될 현장에서 인기마가 될 마필.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 11번 터프컨트리를 지금 3종 오무식 조교사가 갑자기 지금 조창욱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뭐 최시대 기수가 여기 김영관 조교사의 슈퍼매치를 기승을 하고 있어서 정말 태울 기수가 없어서 기승을 시켜놓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1번 터프컨트리 저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발걸음인데 공백이 좀 있었죠. 마필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14주에 공백을 딛고 자 지금 14주에 공백의 조창욱 기수 충분히 이렇게 막 말을 크게 승부를 작정하고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은 아닌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될 마필인 것 같고 9번 슈퍼매치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분명히 이 발걸음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관심은 좀 가져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믿어 못 믿었죠? 딱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9번 슈퍼 매치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자 상당한 혼전도가 있는 구경주예요. 그냥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분산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12마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구경주와 마찬가지로 혼전도는 좀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저 승부처에서 78.8배 정말 오랜만에 좀 고배당을 맞췄던 경주였어요. 제가 예술이 명운 직전 경주 이 예술이 명운을 제가 축을 놓고 때린 건 아니죠. 자, 일망무제를 축을 놓고 예술이 명운을 받쳐갔던 경주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예술이 명운이 7개월의 공백은 갖고 있습니다만 훈련 때 발걸음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복병마필이 예술이 명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술이 명운이 예전과 휴양 나가기 전처럼 선입전개를 할 줄 알았는데 스타트가 안 되면서 오히려 후미전개를 했어요. 근데 라스트에 올라오는 탄력이 이 7개월의 공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면서 이 78.8배라는 배당을 좀 만들어내준 주역이 예술이 명운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당연히 인기마필로 팔리겠죠. 뭐 이제는 정상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기승을 잘 해줬던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줄 수 있는 7번 예술이 명운은 이번 경주도 추입으로 1200에 보여줬던 발걸음이면 1400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죠. 자, 7번 예술이 명운은 당연히 봐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자, 뭐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1400에 도전을 했었는데 자, 기관지형으로 출전 취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한 달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56kg예요. 54kg까지는 달아봤는데 56kg는 처음이거든요. 블루스톰이라는 마필은 외측 사행하는 악병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행을 가면 상당히 좀 무섭게 뛰는 마필입니다. 자, 12조 조용배 주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2번 블루스톰. 자, 서승원 기수의 단독 선행이라 그러면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은 2번 블루스톰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7번 예술이 명운은 추임 마필이고 여기에서는 이 11번 금포 미라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금포 미라클이 지금 계속 장거리를 뛰다가 이제 1400으로 좀 내려왔는데 자 금포 미라클 17주 만에 경주를 하고 있어요. 자 17주 만에 경주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훈련 상태도 괜찮고 거리를 내렸다는 거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11번 금포 미라클도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12번 바이오블루라는 마필은 오랜만에 친정에 내려왔습니다. 조성곤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12번 바이오블루 마필의 발걸음은 1400에서 이미 검증이 된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조성곤 기수가
열심히가 아니고 잘만 타주면 충분히 가능한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다. 자, 부담 중량도 53.5kg 상당히 좋습니다. 조성권 기수 오랜만에 부산에서 말을 타는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자, 좋은 모습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뭐 안쪽에 있는 1번 기가스피드는 직전 경주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주는 뭐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갇히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하게 보는 상황인데, 2번 블루스톤 그리고 7번 예순이 명운, 11번 금포미라클의 12번 바이오블루 정도까지 추천은 이렇게 4마리를 이번 경주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1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등급에서 1400m면 상당히 좀 단거리 경주죠. 1등급 14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10마리 출전인데 국내산 마필이 5마필, 외산 마필이 5마필, 5대5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편선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5번 빙고라지요. 26조 방동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마필들이 솔직히 1등급 1400m기는 한데 좀 좋은 마필들이 좀 많이 없는 편성이라서 다시 한번 최시대 기수 기승이라고 하면은 좋은 발걸음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현장에서 배당판의 중심을 좀 잡아주는 마필이지만 저 역시 좀 인정을 하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퍼번트 스톰이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팔리던 성산패총을 퍼먼트 스톰의 파트너로 승부로 좀 잡아봤던 경주였는데, 퍼먼트 스톰은 그때 당시도 인정이었죠. 이번 경주 역시 뭐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승급 마필,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10번 퍼먼트 스톰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 저는 여기에서는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1번 실버 클래식입니다. 1400에서는 간혹 추임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지금 한 번씩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배당을 터뜨리는 마필이 이 실버 클래식이라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흐름 자체도 이 실버 클래식이 뛰기에는 딱 적당한 흐름이고, 그리고 안쪽 원게이트 조청업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쪽에 있는 1번 실버 클래식은 여러분들께 좀 배당 마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 슈팅그라운드 뭐 휴양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좀 좋은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11조 밀러조 교사가 11조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22주 만에 슈팅그라운드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슈팅그라운드 뭐 마필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단지 이제 좀 공백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 몸을 풀고 다시 출전을 하고 있는 6번 에메트 역시 슈팅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마필의 좀 확인이 필요하다, 마필 상태가 좀 확인이 필요한 마필이 6번 에메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에서 최저 배당을 팔려줄 수 있는 5번 빙고라지와 1번 10번 퍼번트 스톰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 자, 4번과 6번은 마필의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하고 좀 추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실버 클래식은 제가 복병 마필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해드리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8일 금요일에 펼쳐지는 11개 경주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조찬호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고요. 11월 20일 일요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